자, 잠깐만. 들어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돌려줘야지. 뭐야. 위에 잘 보고. 잠시 대기. 의자 좀 앞으로. 네, 스톱. 오케이. 척. 됐어. 땡큐. 이 그림을 90도로 이렇게 4번 돌려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원의 가장자리를 정밀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4번 돌려서 배경에 있는 넝클손, 포도잎, 갈대, 그래서 라인이 맞나 보는 건데 지금 라인이 안 맞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안 말랐네. 잘 말랐어. 좀 그리다가 지금 찍는 건데요. 지금 이 음악은 저작권 없는 음악이다 라고 해서 틀어봤는데 맞겠죠? 바뀌었나? 아무튼 저작권 없는 것만 모았다. 일단 음악이 좀 바뀐 것 같아. 아닌가? Forgotten Heroes. 아무튼 모닝 커피 시간입니다. 안경이 좀 최근에 이제 아미고님들이 많이 여기 오갔고요. 많이 오갔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는 이제 제 그림을 국제적인 그림 직거래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도 올릴 것이고, 이 움베르토 그림이 동양적이면서도 서양화 기법이고 일월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고, 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 되게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가 미국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지금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불경기가 와서 힘들겠지만은 그 정도 가격으로 계속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믿을 만한 플랫폼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아미고님이 링크를 주셨는데 사치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해외 직거래 미술품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은 돈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선불로 먼저 돈을 받는데 거기는 그림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플랫폼이 아니면은 올릴 수가 없죠. 곧 망할 것 같다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갤러리가 운영하는, 그리고 사치 갤러리는 굉장히 오래됐죠. 전통이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모르겠지만 100년은 넘었겠죠 아마. 거의 100년 가까이? 70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꽤 오래된, 제 이름을 정말 자주 들어본 갤러리라서, 그 사치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영국에서 시작했던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자세한 건 뭐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부분 이제 시작할 거고, 또 제가
도록을 만들어서 이제 또 해외에 보내고 국내 갤러리에도 보낼 거고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10월부터죠. 결국에는 9월 말에 이제 작품을 올리기 시작할 건데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이 찜하지 않은 작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미고님들 유튜브에 글쎄 유튜브에도 올릴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우리 멤버십방하고 대략 이제는 한 60여 분으로 늘어났는데 아미고 60여 분 그분들이 뭐 투자금이 90%가 넘으니까 뭐 1000명이 투자했지만 그 중에서 60명이 보낸 돈이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그분들이 꾸준히 저를 후원해주고 있고 매달 물론 이제 그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단톡방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매달 후원하시는 소액이라도 최근 6개월 이상 한 번도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 단톡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움벨트 그림을 제가 호당 1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싸게 해외 플랫폼에 글로벌 플랫폼에 올릴 건데 잘 팔려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저를 모르는 지금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력이 되시는 아미고님들이 먼저 그 움벨트 그림을 가져가야만 국내에서 아미고 소장전을 할 때 작품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제가 또 볼 수 있고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해외로 막 가버리면 이제는 글로벌 아미고 소장전 해야죠. 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매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글로벌 아미고 소장전 재밌겠네요. 언젠가는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파리 아미고 소장전, 뉴욕 아미고 소장전 아주 재밌겠어요. 그런 날이 올 거고 제가 화본기통이라는 그 미래를 눈으로 보고 이미 그 미래를 마치 눈으로 본 듯이 느꼈고 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아미고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작권 없는 음악은요 1절만 나와요. 그래서 노래가 짧게 아마 1절도 다 안 하는 것 같아.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노래가 일부분만. 오마이갓 광고잖아. 음악인 줄 알았는데 광고야. 아닌가? 음악인가? 음악 맞네. 근데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 아이씨, 정말 저작권 없는 음악 듣기도 참 그러네요. 힘들어 진짜. 미용실 음악. 미용실에서 틀기 좋은 저작권 없는 음악.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매달 5,000원이라도 소액으로 꾸준히 넣어주시는 분들이 새로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톡방을 만들어서 이 움벨트 그림을 싸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통과 안 된 것들이 이제 해외 플랫폼에 올라갈 거고,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이 운벨트를 다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이 진품이 많이 깔릴수록, 많이 팔릴수록 제가 점점 더 유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해외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에, 미술품 직거래 플랫폼에 이제 운벨트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물론 태양 그림도 올리겠지만은, 태양 그림은 최소 호당 100만 원 이상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호당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차이예요. 그렇게, 그만큼 태양 그림이 귀하죠. 그리는 시간은 비슷하게 들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담긴다고나 할까? 그 홍연매 그 필치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달에 에너지가 없냐,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의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태양이 훨씬 열정적이고, 이 달은 그 약간 젠의 에너지가 나오죠. 맑은 명상할 수 있는, 요즘 시대랑 잘 맞는, 태양 그림이 에스프레소 커피 같다면은 이 달 그림은 은은한 보이차나 녹차 느낌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다르다. 근데 또 핑크 반디는 또 독특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핑크 반디 앞에서 그림을 여러 번 이제 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데, 약간 마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에스프레소 강력한 뭔가, 달 그림하고 녹색 반딧불의 느낌은 녹차 같아요. 근데 핑크 반딧불은 정말 술 마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홀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마약을 안 해봐가지고 마약의 느낌을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들 하니까 약간 약간 흔한 얘기로 뭐 뽕을 맞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핑크 반디에가 좀 있어요. 그것을 직접 느끼신 분들도 있고 한데, 황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핑크 반디가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밤하늘은 주로 남색 홍채를 사용을 하고, 핑크 반디는 보라색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채에 보라색이 좀 들어가면 어울리고, 아니면 아예 좀 어두운 색깔의, 저쪽 90호 운벨트 홍채가 약간 보라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라색하고 핑크가 되게 이게 코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라풍이냐 보랏빛이냐 남색이냐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소식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죠. 그래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부에서 국가인재로 저를 등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내용은 대단한데, 뭐 정부 요직이나 뭐 장차관이나 뭐 자문직이나 위원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뭐라거나 그런 데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그래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그래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인가 그래요, 명칭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써야 되는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 게 이거 뭐 거의 리포트 수준이라서 지금 전시 중에 할 수가 없어서, 전시 끝나고 기록을 하고 이력서도 다시 넣어야 되고, 상당히 진지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모든 걸 거기 써 넣어야 돼요. 자료집에다가. 그러니까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또 1등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저번에 국민추천제 때 많은 아미고님들, 그다음에 지아트의 왕열 교수님, 그다음에 지아트에 또 민화 그리시는 선생님, 지아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를 추천한 것 같지는 않고 한 3분 정도 아미고님들이 한 30여 분이 움직여서 100여 건, 왜냐면은 한 분이 막 3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 제 느낌에는 30분 정도가 막 움직여서 100여 군데 제가 추천이 된 거예요. 국민 추천제 때. 그때 이력서, 제가 쓴 책, 제가 쓴 정책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됐고,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이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더 집어넣어야 돼. 더 정보를 이제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또는 차기의 국가의 책임자가 제가 쓴 책, 국내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을 정독을 한다면 한번 저랑 손을 잡아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제 사람을 능력을 증폭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최근의 전망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인간의 능력을 1000배 정도로 증폭을 시키다 보니 예전에 한 2-3천 명의 조직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2-3명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가 지금 현재 핵심이에요.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몇 명이서, 물론 인스타그램 때도 그랬고 페이스북 때도 그랬지만은, 소수 인원이 글로벌 대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그 빈도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마당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을 제가 왜 하냐면, 거기 이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가 있어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두 군데서 동시에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거기 써야 되는데, 자, 몇 명의 청년이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을 정말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고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부강해지고, 뭐 그러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돈이 투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처는 어딜까?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그림 그리면서도 그게 머릿속에서 셀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나 어디서 내가 자문위원회를 어떤 자문을 하고 어디서 이 발언을 해야 돼요. 다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을 양보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역시 교육 혁신 분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건 2차적인 건데, 1차적으로는 AI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과 벤처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도와줄 것이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그 소버린 AI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이 두세 명이서 지금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중고등학생 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습 동아리에 전폭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대학생들 그리고 연령대를 제가 이번에 그 정책 제안 저번에 했을 때 창발디라고 그러니까 창의력하고 발명을 그러니까 창조와 발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디자인 스쿨인데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벤처나 스타트업을 그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발디라는 제가 가칭에 이런 학교가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제가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막 서울시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인천시에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창발디라는 학교를 만들자 막 이러면서 첫 번째가 인공지능 개발의 방향성, 두 번째가 창발디와 같은 현직에 있는 사람과 학습해 나가는 10대, 20대 두뇌가 융합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2차. 3차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 교육 자체를 동아리형으로 확실히 바꾸면서 지금의 국영수사과 이 학과목 체계를 최소한 50%는 좀 붕괴시키자. 절반 정도는 동아리형으로 가보자, 교육을. 이것이 세 번째 같아요. 1, 2, 3. 그렇다면 저는 교육적으로는 자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개발 쪽으로도 뭐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스타트업을 차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종합적인 긴급한 국가 발전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뭐 국가 효율분과 약간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 그런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뭔가 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직관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돈을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하면서 여러 전문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 자원공학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산업에 현재 있는 사람 그 여러 분야한테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이끌까요 하면서 막 인터뷰를 시도를 해서 책을 쓰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화학 반응이 용융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퓨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퓨전이라는 것은 용융점에 이르러야 돼요. 어떤 정보들이 만났는데 이게 물리적 반응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전혀 다른 분자 구조로 바뀌는 것, 이것이 퓨전이거든요. 근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정책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깍지 낀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녹아서 이 손 자체가 전혀 다른 동물의 손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의 손이 깍지 낀 것처럼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정책은 프랑켄슈타인 정책이 돼요. 괴물 정책이 되는 거예요. 돈만 까먹어요. 지금까지 돈만 까먹는 정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돈 까먹는 정책이라는 게요. 돈을 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 누군가가 정부 출자금을 먹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기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는 거죠. 마치 지하자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광산을 샀는데 지하자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예전에 이명박 때인가 많이 있었죠. 아무튼 뭐 말하자면 그렇고요. 저는 달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30분을 넘길 수는 없겠죠. 25분 했으니까 달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나를 소개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그림 그리면서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동시에 여러 군데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